네, 시청자 여러분 주말 즐겁게 잘 보내셨습니까? 출발 징수와이드 일부 진행을 하는 김동석입니다. 자, 오늘은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사례가 들렸습니다. 네, 1월 21일 월요일 출발 징수와이드 일부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부터 그 진눈깨비인지 빈지 좀 모를 만한 그런 이상한 게 막 내리더라고요. 새벽에 출근을 하는데, 자, 이런 날 이렇게 길이 좀 많이 미끌미끌하고 그러니까요. 운전하시는 분도 걸어 다니시는 분이 좀 넘어져가지고 낙상사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특히나 좀 조심조심 잘 다니셔야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건강이 전부입니다. 예. 자, 출발 징수와이드 지상파 DMB 채널 유원과 KT 올레 IPTV 그리고 LG U+S TV로도 함께 시청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출발 징수와이드 일부 주요 코너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강정원의 시초가 공략주입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영동점의 강정원 부장과 함께 월요일 주목해야 될 종목, 오늘 환인제약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수들은 과연 어떤 작전으로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한국밸류 21의 이드코 대표 준비하고 있고요.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동양증권 골드센터 목동점의 고윤기 대리와 함께 예상치 못한 불확실성 극복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라는 리포트를 소개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 들어보겠습니다. 업종 스캐닝에서는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살피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네, 이 방송 올해도 항상 이럴 때 좀 당황스럽습니다. 딱 인사하는데 그냥 갑자기 사례가 들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네, 강정원의 시초가 공략주 시작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영동점의 강정원 부장과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는 휴비츠 말씀하셨죠. 이 등락 거듭한 끝에 시초가 대비 100원 하락해서 16,700원에 마감했는데 먼저 이 종목 말씀 듣고 매수하신 분들이 어떻게 이거 AS 해야 되나 궁금해하실 텐데 말씀 들려주십시오. 네, 역시 그 휴비츠 최근에 뭐 업종들 보면 중국 시장의 성장성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좀 그걸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휴비츠도 국내 이제 안경 인구가 5,000명당 한 개의 안경점이 있지만 중국은 35,000명 대비 한 개의 안경점밖에 없습니다. 관련돼서 휴비츠의 뭐 자동 검안기라든가 근저실현 진단기 이런 그 중국 시장의 성장성, 현재 매출 비중이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휴비츠의 성장성 프리미엄을 좀 부각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뭐 광학현미경 사업에 대한 성장성과 더불어서 현 주가 적정 밸류에이션 2만 원대까지 일단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제시한 시나리오 목표가 17,500원에서 18,000원 단기적으로 좀 보시고요. 15,800원 하회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보유 전략으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휴비츠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대응을 해보겠고요. 자,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 환인제약을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자, 어떤 점이 장점일까요? 네, 환인제약은 그 정신신경용제 렉사프로와 그 리페리돈, 소화성 궤양용제인 유란탁을 주력품으로 하는 그 처방의약품 전문 제약사입니다. 이 정신신경용제 매출 비중이 76%를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울증 치료제 분야에 특화된 제약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매수 매출액이 100% 의존도가 높고요. 지난해 상반기 R&D 비용은 26억을 차지하면서 매출액 대비 한 5% 정도의 R&D 비용을 좀 투자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 투자 목적으로 일동제약 지분을 6.5% 보유하고 있고요.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은 798억을 기록하면서 2011년 동기 대비해서 3.1% 감소했고, 영업이익 역시 139억으로 11%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순이익은 25% 증가한 114억을 기록했는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지난해 4월 시행된 약가 단가 인하의 영향 때문에 편성되고 있습니다만, 약가 인하의 영향에서 제외된 이 환인제약의 이 정신과 제품 등의 판매 호조로 인해서 약가 인하 영향을 좀 최소화하면서 시장 컨센서스 대비 양호한 실적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를 두시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올해 정부 정책 수혜를 둘 수 있습니다. 매출의 거의 80% 육박되는 그런 정신과 질환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정신과 치료제 전문업체인 환인제약이 국내 정신과 제재 시장은 한 4천억 규모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우울증 치료제 관련 시장은 1,500억 규모로 추산되고 있는데, 역시 이 환인제약의 점유율이 21%로 1위 업체입니다. 최근에 뭐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한국이 그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를 8년째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면에는 뭐 치열해진 생존 경쟁, 사회 불안 요인 이런 부분들이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는 그런 요인인데요. 정부가 정신질환 환자의 적극적인 치료를 장려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이 건강검진 항목에 정신과 문진검사를 의무적으로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치료에 대한 환자들의 거부감과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정신과 상담 시에 보험 적용을 받아도 일반 병명 코드로 인식하게 해주는 제도를 확정했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올해부터 정신과 환자의 신규 발굴과 병원 방문율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과 치료제 전문업체인 그 한인제약이 역시 처방 실적과 더불어서 실적으로 좀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적 호전과 저평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주력 제품이 이제 항우울제 렉사프로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도입 기간이 만료되는데 한인제약이 정신과 제재 시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기반으로 해서 이 렉사프로 제네릭 출시와 우울증 관련 제네릭 5개에서 6개의 품목을 출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비인후과 그 시장 신규 진출로 인해서 렉사프로 매출을 충분히 만회할 전망이고 도입 제품은 이제 자체 개발 제품으로 대체되면서 수익 개선 효과도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 급증하는 국내 우울증 환자와 자살률 증가로 우울증 처방 건수는 연간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정부의 적극적인 정신과 질환 치료 이런 그 자사 정책으로 인해서 올해 실적이 매출액은 10% 증가한 1,885, 영업이익은 20% 증가한 215억, 순이익 역시도 20% 증가한 117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 주가가 PER 11배 수준인데 업종 평균 PER이 20배가 넘는 상황에서 이 한인제약이 상대적인 저평가 멘트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역시도 1월 2일부터 각각 75만 주의 임시 순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 역시 이런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울증 치료제 등 관련해서 한인제약, 요즘 들어서 사회적인 이슈로 주목받는 그런 분야에 관련된 치료제를 생산하는 회사이니만큼 상당히 투자적인 관점에서도 접근해 볼 만합니다. 좀 이런 투자 관점이 있다는 게 씁쓸하긴 한데요. 자, 한인제약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네, 역시 오늘 시초가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수익가는 만 원 하에씩 손절로 들어가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인제약 강정원 부장의 추천주로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의 전문가입니다.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훈 팀장,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동시효과 상황 정리해 볼 텐데요. 지금 양시장이 한 2포인트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거래소 쪽부터 정태훈 팀장님.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 잠시 리뷰를 간단하게 좀 해보자면 0.68% 상승한 1987포인트에 마감을 했었습니다. 여전히 그 선물 시장 쪽에서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부담이 되긴 했었지만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장후반 쪽에서 낙폭을 축소를 하게 되면서 현물 시장이 조금 끌어올리게 되면서 상승 마감, 그러니까 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에 상승세를 그래도 그나마 소폭이나마 조금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장 같은 경우에 0.12% 정도 상승한 1990포인트 현재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과연 1990포인트를 회복을 하게 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서 상승세가 단기적이긴 하지만 지속이 될지 여부 한번 같이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도 목이 메이네요. 네, 날인가 봅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찾기 좀 부끄럽네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합권 출발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0.7%, 한국전력이 0.73%, 기아차가 0.74%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삼성생명이 0.94%, LG화학이 0.47%, 현대중공업이 0.66%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와 반대로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는 종목들 한번 서치를 해본다면은 포스코가 0.28%,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마이너스 0.2%, 신한지주가 0.25% 정도 현재 마이너스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KB금융이 마이너스 0.76%, SK텔레콤이 마이너스 0.36%, 그리고 LG가 마이너스 0.46% 정도 현재 하락 출발이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거래소 쪽 동시효과 상황 전해봤고요. 자, 계속해서 코스닥 쪽은 어떤지 김선윤 대표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좀 양호한 흐름 일단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동시효과 상황 코스닥 지수 514포인트 정도 기록해주고 있고 0.46% 정도 그냥 상승을 해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전반적으로 코스닥 상위군 종목들 대부분 일단은 파란불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자, 보합권이거나 지금 빨간불 흐름, 강보합권에서 지금 다 머물러주고 있는 흐름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좀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많이 몰려주는 모습, 외국인들은 오히려 좀 매도세가 모여주고 있는 모습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 보합권에 머물러주고 있고요. 자, CJ 오쇼핑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양호한 흐름이지만서도 일단 크게 오늘 상승하지 못한 흐름입니다. 자, 최근에 상당히 많이 좀 올라줬기 때문에 약간 좀 쉬어가는 흐름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지만서도 금요일날 조금 상승폭을 올려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해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판단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자, 파라다이스가 바닥권에서 거의 한 달 이상 좀 머물러준 이후에 다시 한번 조금씩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수급상으로도 다시 한번 기관들이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 외국인 같은 경우가 아직 그래도 매수세가 모이지 않았지만서도 그래도 조금은 단기 바닥권에 대한 반등 시도를 좀 보이는 모습이고요.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가 좀 최근에 많이 주목받고 있는 모습이죠. 자, 0.1% 정도의 동시효과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기관과 외국인 일단 동반 수매수 보수를 보여줍니다. 자, LED 업황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크다는 것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SK 브로드밴드입니다. SK 브로드밴드 0.1% 정도 상승폭을 키워주고 있고요. 다음은 보합권에 머물러주고 있는 모습. 자, CJ ENM이 끝도 없이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 오늘 동시효과 상황 1% 정도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는 흐름인데, 자, 기관과 외국인들 동시 순 매수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차트도 고점을 뚫고서 상승해주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 좋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하루 주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이막 열렸습니다. 거래소는 약보합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 폭은 굉장히 미미하고요. 0.05포인트, 보합선이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2.33포인트가 상승한 514.57로 코스닥만이 상승한 채 오늘 개장을 했습니다. 자, 출발 상황 또 자세히 살펴봐야죠. 먼저 거래소 쪽 정태훈 팀장님. 네, 일단 보합권 출발 좀 예상이 됐었지만, 강박권의 출발이 예상이 됐었지만은 조금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 1987포인트 정도 되면서 0.2% 정도 현재 하락 출발을 했는데요. 어쨌든 전일 종가 수준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선물 시장이 현재 출발을 했는데 일단 하락 출발한 이후에 상승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코스피장도 마찬가지로 전일 종가 수준에 지난주 금요일 종가 수준에 근데 좀 출발을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어떤 선물 시장 계속해서 좀 부담이 될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얼마만큼 다시 한번 반등 시도를 하냐가 아무래도 오늘 시장이 좀 방향성을 좀 결정을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좀 살펴보게 된다면은 현재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0.8% 지금 현재 하락 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지금 현재 마이너스 0.7%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요. 자,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 현물 시장에 조금 상승 장 후반 쪽에 상승폭을 조금 확대를 시켰던 이 두 종목이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1987포인트, 1990포인트 전에서 출발하고 난 이후에 현물시장 쪽에서는 아무래도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좀 영향을 받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말씀드린 순간 1% 정도 현재 지금 낙폭을 좀 확대를 시키고 있는데 일단 뚜렷한 이유는 아침 쪽에 나오는 건 없고요. 아무래도 주말 쪽에서 24일날, 25일 예정되는 애플과 어떤 소송에 대한 얘기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24, 25일 나눠서 미국과 독일 쪽에서 어떤 애플 쪽의 소송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아닌가 좀 하고 예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 0.28% 그리고 한국전력은 0.58%, 삼성생명 1.41%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LG화학이 0.3%,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0.59%, 현대중공업이 0.87%, SK이노베이션 화학주가 상당히 큰 폭으로 좀 반등을 하고 있네요. 1.8%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LG전자도 지금 현재 1.34%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수급만 좀 살펴보고 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좀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쪽에서 현물 쪽에 한 3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었고요. 반대로 선물 시장 쪽에서 마이너스 3,000계약 정도 매도가 나왔었는데 오늘 아침 쪽에서는 그가 좀 반대 현상이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난주 금요일이었던 매도에 대한 어떤 소폭 청산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195계약 정도 현재 선물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 특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11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 쪽이 14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2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자, 지난주 금요일날 연기금 쪽에서 320억 정도 매도가 나왔었는데 지금 아침 쪽에서는 10억 정도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도 특징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출발 상황 김선일 대표입니다. 네, 코스닥 출발 상황 그래도 굉장히 양호한 흐름입니다. 일단 장 시작부터 해가지고 기관들이 6억 이상쯤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외국인들이 4억 이상 일단 매도가 나가지만서도 그래도 굉장히 출발 상황이 양호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좀 매수가 다시 한번 들어오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0.38% 마이너스 상황 좀 기록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약간 좀 쉬어가는 흐름 역시나 좀 보여주고 있고 CJ 홈쇼핑 플러스 0.17%의 상황 좀 보여줍니다. 자, 실적이 조금 GS 홈쇼핑과 같이 좀 양호한 종목인데 최근의 흐름 자체가 약간 좀 쉬어가는 모습, 약간 좀 단계적인 꺾인 차트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차익 실현에 대한 모습이 좀 확인되고 있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파라다이스입니다. 자, 파라다이스가 0.56%. 자, 아까의 상황 비슷한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단기 바닥권, 지금 12월 중순쯤에 보여줬던 15,600원 이후에 꾸준하게 그래도 계단식 차트를 보여주면서 상승해주고 있다는 모습이 조금 좀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 수급 상황을 좀 살펴보자면은 파라다이스 역시 기관들의 매수세가 조금 집중되고 있다는 거. 자, 오늘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도와준다면은 추가적인 큰 폭의 상승 나와주지 않을까 판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와 매도세인지를 좀 확인하시고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서울 반도체 1.86%, 1.67% 정도의 플러스 상승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오늘도 장 초반부터 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옵니다. 자, LED 업황에 대한, LED 조명에 대한 그 기대감 때문입니다. 올해 시장 20조 이상 지금 커지는 그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추가적인 매출 발생 가능성이 크고 또 정부의 정책까지 같이 겹쳐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좀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SK 브로드밴드입니다. SK 브로드밴드 최근에 다시 한번 기관 외국인 동시 순매수가 좀 들어와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폭을 조금씩 이끌어가는 모습인데요. 자, 4,915원, 0.2% 정도 일단 강보합권에서 지금 머물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역시 12월 달 이후에 꾸준하게 반등을 찍고서 전 고점 부근이었던 5,080원 부근을 뚫고 올라가는지 하는 여부, 최근에 다시 한번 도달 가능한 가격이기 때문에 조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마이너스 0.49% 상황입니다. 최근에 한번 상승폭을 키운 이후에 계속적으로 지금 박스권을 뚫지 못하고 지금 횡보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수급상으로 기간이 도와주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데 일단 그래도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시기가 한번 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역시나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서 또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자, CJ ENM, 차차차로 인해서 주가 큰 폭의 상승을 이끌고 난 이후에 꾸준하게 지금 다시 한번 상승폭을 오늘도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플러스 0.31%의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들의 수급 역시 굉장히 좀 퍼펙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 꾸준하게 1월 14일을 제외하고서는 순매수 상황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 외국인들도 1월 10일부터 해가지고는 계속적으로 좀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한 번 더 반등 이을 기회가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만약에 동시적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틀 이상 좀 매도가 나오는 그 시기에는 좀 정리를 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지만서도 아직은 좀 더 갈 여유가 남아있다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포스코 ICT입니다. 자, 포스코 ICT가 그래도 계속적인 8,000원 위에서의 등락폭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 꾸준하게 일단은 포스코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포스코 ICT 역시 1분기와 2분기의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수급적으로는 약간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차익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서도 그래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워낙에 강하게 좀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상승폭을 한 번 더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좀 보인다는 걸 참고하시고서 좀 시장에 대응하시길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코스닥과 거래소 모두 정리를 해봤습니다. 거래소는 여전히 좀 낙폭을 조금 키워가는 그런 분위기네요. 8포인트까지 빠져 있습니다. 자, 외환과 채권 시장 정리해 볼 텐데요. IBK 투자증권 김수만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외환 시장의 현재 흐름 정리 부탁드리죠. 예, 현재 달러원 시장은 전일 대비 0.3원 상승한 1,057.5원으로 장을 시작 중에 있습니다. 지난 주말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 유로화는 단기 급등에 따른 이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그 약세를 보였습니다. 유로화는 달러화에 대해 유로당 1.33 2달러를 기록하며 전일 대비 0.0051달러 낮아졌습니다. 일단 유로화가 이렇게 약세를 보인 것은 단기 급등 뒤 추가 상승에 실패함에 따라서 주말을 앞두고 이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 중앙은행이 올해 국내 총 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1%로 발표하면서 유로존 경제에 대한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유로화는 또한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발표된 중국 4분기 GDP 성장세는 양호하게 나왔지만 이거 관련된 유로화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요일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21일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미 90엔을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상황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엔화 약세에 따른 원화 절상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규제 리스크가 계속 부각되고 있는데요. 지난 19일 박지원 장관이 자본 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자본 유출입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규제 리스크가 좀 더 부각되면서 원화 절상 속도는 좀 약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 동안에 현대중공업이 1조 2천억 원에 육박하는 해양설비 수주를 성공하면서 이에 따른 달러와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어서 당분간은 현 수준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달러원 환율 레인지는 1,052원에서 1,058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채권 시장에 대한 정리도 해주시죠. 지난 주말 미 국채 시장에서는 저가 매수 유입과 그다음 미 경제 지표 실망으로 인한 미 국채 시장은 강세를 나타내었습니다.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직전일 대비 4bp 낮아진 1.845%를 기록하였는데요. 일단 미 정치권이 부채 한도 증액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불확실성에 따른 이런 안전자산 매입세를 강화시키면서 미 국채 시장의 강세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금요일에 발표된 미 소비자 태도 지수가 예상 밖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가 전월 최종치인 71.9보다 하락한 71.3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75.0을 하회한 것으로 2011년 12월 이래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이런 경제 지표 악화 역시 마찬가지로 설명드렸듯이 미 국채 시장 강세를 견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일 국내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채권 시장의 내부적인 동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 국채 시장과 그다음에 주식 시장과 국내 주식 시장과 연동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미 국채 시장의 강세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금일 국내 채권 시장에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21일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어지는 일본 통화정책회의 결과에 따라서 조금 더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따라서 금일 채권 예상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국고 3년 기준 2.73%에서 2.78%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외환과 채권 시장의 정리였습니다. IBK 투자증권 김수만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한국밸류 21 이두코 대표와 화상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월요일장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기준으로요. 오늘장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 볼까요? 글쎄요. 먼저 오늘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지난주 증시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방향성에 대해서 결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큰 사건은 없었죠. 국내 기업들에 대한 실적 우려, 그리고 뱅가드 펀드의 벤치마크 변경, 세계은행의 세계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같은 우려들이 겹치면서 지수 2,000포인트를 힘없이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살짝 올랐다가 바로 쭉 빠지는 모습인데, 바로 전거래일이었던 지난주 금요일 중국의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있었죠. 예상치를 소폭 뛰어넘는 좋은 수치가 나왔지만 발표 직후에 오히려 지수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중국 GDP 성장률도 통하지 않는 건가 하는 우려가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힘을 내면서 당일 시가 수준까지 지수를 끌어올리기는 했는데,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번 주의 측이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말씀드렸던 몇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돼 있는 상태이기도 하면서 특별한 모멘텀은 없어 보이고 있고요. 반면 미국 소비 지표나 중국 경기 지표만을 봤을 때는 세계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추세적인 하락이냐 아니냐 이야기가 나올 만큼 아무래도 증시가 주 마지막 거래일에는 소폭이나마 들어 올렸는데, 자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뭔가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우선 수급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뱅가드 이슈와 외국인 프로그램 매도로 인해서 수급이 상당히 안 좋아졌습니다. 우리 증시의 핵심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IT와 자동차 업종도 상당히 불안한 모습인데, 환율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자동차 종들은 일단 예외를 하더라도 삼성전자를 포함한 IT주들까지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사실 크게 없습니다. 결국 일시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좌지우지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긴 호흡에서 봤을 때 너무 끌려갈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 또 업황이 개선이 예상되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사더라도 손해보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은 저점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임할 뿐이라는 것이죠.
조심히 행동하는 것과 소극적인 것은 좀 약간 다르죠.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유명한 좀 격언이 있는데요. 저는 좀 무릎이 아니라 항상 그 밑에서 사는 매매를 진행해 왔습니다. 미국 어닝 시즌의 무난한 흐름과 중국 충전 효과, 기대치를 충족시키고 있는 경제 지표, 긍정적인 요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도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하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1964포인트, 이제는 이 1964포인트만 보시라 했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 1957포인트 1차 저점이라고 말씀드렸던 지지라인, 이 지지라인을 지켜주면서 역시나 금요일에도 1964포인트를 이탈하지 않고 종합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1964포인트 이번 주에 지켜야 할 라인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되겠고요. 이 지지라인이 무너지면 바로 61선 지지라인이 있는 1950포인트는 하락을 열어두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종합지수 상방은 2000포인트, 하방은 1963포인트로 잡으시고요.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라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22포인트,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라인이 월봉상 바로 위에 있는 저항, 120 월봉 저항 라인인데 이 저항을 이번 달에 돌파해야 새로운 레벨업의 장세가 열릴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기술적으로는 항상 저항 라인을 체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글로벌 정치 상황을 미리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차트를 놓고 저항들 따져가면서 임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2주 넘게 여러분들에게 종목보다는 지수로 시황을 전해드리는 것이고 나무를 보고 숲을 보라고 우리는 항상 지수 먼저 체크하고 종목으로 접근하는 습관을 기르자. 항상 우리는 수익을 내면 크게 수익을 냈죠. 뭐 얼마나 종목들 많았습니까? 뭐 한 5%, 6% 많으면 거의 뭐 더블치기 수익도 나왔었죠. 하지만 이제는 수익도 좋지만 지수 먼저 체크하고 종목으로 접근하는 게 유리하다. 이게 저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뭐 특별한 종목은 없고요. 요즘 뭐 정치 테마들 이외에 뭐 크게 오른 종목이나 테마가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추천드렸던 LG이노텍 뭐 이 종목은 2분기 연속 영업이익 개선 종목으로 이제 서서히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기술적으로도 이제 하락을 멈추고 현재 수익 구간으로 들어와 있는 만큼 관리 잘해서 수익 챙기는 한 주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오늘의 투자 전략을 짜주신 이두코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이번 주는 주요국의 경제 지표와 일본의 통화정책회의 사이에서 호재와 악재가 겹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각 증권사의 전망도 다소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 바로 확인합니다. 먼저 신한금융투자는 뒷심 찾기라고 하고요. 하나대투증권, 한국증시의 상대적인 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LIG투자증권은 이번 주 코스피는 반등 가능한 영역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하고요. SK증권 시장 조정을 비중 확대 기회로 삼아야 하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동양증권은 예상치 못한 불확실성을 극복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를 살펴보고요. 이 가운데 신한금융투자부터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1월 이후 코스피가 0.5% 하락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유동성 환경이 유지되는 가운데 코스피도 투자 심리 회복과 뒷심 찾기에 나설 전망입니다. 먼저 미국 부채 한도 증액 및 정부 지출 삭감과 관련한 우려 수위가 낮아지고 있고 중국 실물 경기의 저점 통과 인식이 증시 전반에 온기를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관련 해외 뮤추얼 펀드의 순유입은 코스피가 밸류에이션 고평가 영역이 아님을 시사하는데요. 따라서 이를 통해 코스피의 뒷심 발휘와 점진적인 상승 추세로의 복귀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하나대투증권입니다. 올 초 한국 증시의 상대적 약세의 원인은 원화 강세, 엔화 약세로 인한 펀더멘털에서의 상대적 모멘텀 부족, 지난해 4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와 올해 1분기 실적에 대한 낮은 기대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과 프로그램에서의 단기 수급 우려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원인들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쉽지 않아 당분간 한국 증시 약세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주초 중국 경제지표 개선에 따른 반등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지속성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의 실적 부진과 BOJ 인플레 목표치 변경에 따른 엔화의 추가 약세도 부담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는 반등에 대한 기대보다는 변동성이 재차 확대되는 한 주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는 유통, 음식료, 통신, 은행 업종이 상대적 대안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LH 투자증권입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1960에서 2020 구간에서 주간 기준으로 반등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통화정책회의가 예상 수준에서 종료된다면 가파른 엔화 약세는 진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주에 대한 수급 여건이 부정적이지만 삼성전자의 주가 반등 가능성을 높게 평가합니다. 한편 미국 주택지표와 중국 제조업 지표의 개선 가능성을 감안하면 G2의 경기 회복세가 완만하게 지속되고 있다는 기대감이 유지될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코스피는 반등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다음은 SK증권입니다. 선진 실질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에서 안정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글로벌 유동성 확대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가계의 레버리징 초기 국면에 진입하면서 미국의 소비 여력 증가는 글로벌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확대시킬 전망입니다. 이는 밸류에이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데요. 따라서 1월과 2월 기업 실적, 미국 부채 한도 문제에 따른 시장 조정은 3개월 정도 중기적 측면에서 주식 비중 확대 기회로 활용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네, 마지막 동양증권 리포트 내용은 동양증권 골드센터 목동점의 고윤기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리포트 내용 전해주시죠. 네, 연초 이후에 국내 증시는 환율 부담, 그리고 수급 악화, 4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글로벌 증시가 가운데 상대적으로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MSCI 전 세계 지수가 3.3% 상승한 가운데 코스피는 0.5% 하락했는데요. 개장일날 급등한 것을 제외하면 2주 연속으로 조정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그 중심에는 환율 부분이 작용하고 있는데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지금 엔화 약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 아베 정부가 디플레를 극복하고자 공격적인 재정과 그 통화 정책을 지금 유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도 21일과 22일에 열릴 일본 중앙은행 통화정책 회의에서 2% 물가 목표를 채택하고 디플레를 벗어날 때까지 무기한 자산 매입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벤트 하나가 마무리된다는 점과 원엔 환율의 변동성이 이미 단기 정점을 지났다는 점에서 국내 증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은 감소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뱅가드 펀드의 벤치마크 변경에 따른 자금 유출의 가능성인데요. 알려진 바와 같이 총 9조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 7월 초까지 25주 동안 분산될 경우 한 주간 대략 3,600억 정도의 매도 물량이 출회될 전망입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경기 모멘텀이 회복되고 있는 것만큼 국내를 비롯한 신흥국 증시로 글로벌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신흥 아시아 6개 국가죠. 한국, 대만,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그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를 한번 보게 되면은 27.1억 달러 수준으로 3개월 연속 순매수 상황인데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만 지금 1,470억 정도 지금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중국인데요. 지난주 발표된 중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은 7분기 연속된 경기 둔화 국면에서 벗어났음을 확인했습니다. 4분기 GDP 성장률은 7.9%로 전분기 7.4%와 예상치 7.8%를 모두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12월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도 기대 이상의 회복세를 시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뱅가드 펀드는 자금 유출은 예측 가능한 리스크라는 점과 중국의 가세로 글로벌 경기 모멘텀 개선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할 때 추가적인 조정보다는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업종별 전략에 있어서 2012년 4분기와 2013년 1분기 순이익 전망치의 변화가 모두 긍정적인 반도체 장비, 통신 서비스, 조선, 건설 업종들이 유망해 보이고요. 이번 주 코스피 지수는 1965포인트와 2020포인트 밴드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업종 스캐닝 시간입니다. 실시간으로 시장의 흐름을 살펴볼 텐데요. 정태근 팀장이 IT 운수장비, 정유화학 업종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죠. 네,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적인 삼성전자가 좀 힘이 없는데 일단 외국인의 지금 현재 나온 얘기는 외국인의 매도 외에는 뚜렷한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의 리스크가 지난주 금요일은 좀 줄어들었다가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은 다시 한번 시장에 어떤 리스크가 증가했기 때문에 어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어떤 외국인의 매매 패턴이 조금 변화가 생겼다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아침 쪽에 어떤 IT 쪽에 어떤 소식들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지금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지만 아침 쪽에 상당히 큰 폭의 현재 하락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2% 넘는 이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이너스 1.8% 지금 이제 보합권 출발하고 난 뒤에 하락폭 좀 확대를 시키고 있는데, 자,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 어떤 약세가 시장에서 계속 지속이 되게 된다면은 시장을 끌어내리는 어떤 압박 요인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좀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지금 현재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가 좋지가 않은데 지금 나오는 이유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외국계 매도에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그런 얘기만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맥커리라든지 그리고 골드만삭스 등을 통해서 현재 매도 상위 창구에 현재 자리 잡고 있다. 이런 내용들밖에 현재 나오는 것이 없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메릴런치라든지 그리고 CLSA 그리고 맥커리, UBS 같은 외국계 증권사 매도 상위에 어떤 창구에 올라 있다는 이런 부분들 이외에는 큰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부채 상환안도 문제가 될지 아니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애플에 관한 소송이 문제가 되는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시장의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가 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현재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어떤 시장의 리스크가 좀 감소를 하다 보니까 매수가 들어왔었지만 오늘 시장 쪽에서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아침 쪽에서 그 LG전자가 조금 강세를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LG전자가 지금 1.4 화면을 보시면 1.3% 정도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LG전자가 지금 아침 쪽에서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지금 현재 작년 12월 달이죠. 작년 12월 달 북미 휴대전화 시장에서 점유율을 13%, 그러니까 13% 미국 내에서 점유율 13%까지 확대를 시키면서 월간 기준으로 1년 만에 휴대폰 판매 2위의 자리에 올라간 이유가 가장 큰 아침 쪽에서 강세를 보이는 원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LG전자 같은 경우 그동안 계속해서 계륵이었죠. 휴대폰 사업부. 근데 옵티머스 G를 출시를 한 이후에 조금 점유율 확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이 좀 지속이 되게 된다면은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조금은 IT 업종 내에서도 LG전자도 좀 주목을 해야 될 요인인데 어쨌든 지금 오늘 시장에서 휴대폰 미국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조금은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나머지 삼성 SDI, 삼성전자가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삼성 SDI도 1%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로 0.9% 정도 이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특징적으로 한번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자동차 업종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자, 지난주 금요일 반등 시도를 좀 하는 것처럼 나왔었지만 지금 현재 현대차가 1.4% 그리고 기아차가 1.48% 정도 하락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전 저점, 특히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전 저점 가격대가 한 5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 가격대를 과연 지켜줄 것인가 이런 부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근데 아침 쪽에서 나온 이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실적입니다. 기아차한테 실적 악화 전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KDB 대우증권 그리고 신한금융투자에서 기아차가 워낙 강세 그리고 수요 부족으로 해서 수익이 떨어질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침 쪽에서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이 부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판매 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판매 대수보다 지금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게 환율입니다. 자, 지난 2분기 때 현대차에서 사당 최대치를 판매를 했을 당시에 환율이 50원에서 한 60원 정도 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은 4분기 실적이 나오겠지만 조만간 나오겠지만요. 4분기에 환율 평균치를 아무리 좋게 주더라도 1,080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70원이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그 70원의 어떤 환율이 소나타를 보게 된다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그 가늠치를 좀 예상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영향이 크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자동차 업종은 아무래도 방향성을 조금 적어도 하반기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실적이 조금 나온 이후에 좀 방향성을 가늠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조선업종. 조선업종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큰 변화는 없습니다. 현대중공업만 현재 0.2% 정도 반등 시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 삼성중공업이 마이너스 0.4%, 대우조선해양이 0.18% 정도 현재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일 것 같고요. 자, 한진중공업 지금 현재 하한가 그리고 급락이 나온 이후에 제대로 된 반등 시도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한진중공업의 어떤 이유는 최근에 유상증자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상증자가 당연히 물량이 출하되게 된다면은 시장이 부담이 된다는 부분은 잘 아실 건데요. 자, 지금 한진중공업의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유상증자 가격인데요.
한진중공업이었던 유상증자 가액이 지금 현재 8,580원입니다. 자, 잘 보세요. 지금 현재 지금 오늘 가격을 볼 때 9,140원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8,580원이면 기존의 어떤 주주들은 유상증자 물량이 상장이 됐을 경우에 가만히 앉아서 가격 측면을 봐도 500원이 넘는 어떤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겠죠. 손실을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은 한진중공업의 가장 큰 악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상증자 시장의 물량이 부는 부분, 그리고 그만큼 현재 한진중공업 내에서 유동성이 좋지 않다는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는 것도 좀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자, 그리고 정유업종, 화학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SK이노베이션 지금 현재 1.5% 정도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GS 같은 경우 0.7%, SOL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1% 정도 현재 좋지 않은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아침 쪽에서 전기차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 이 얘기인데요. SK이노베이션 차 배터리 시장 공략의 상승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SK이노베이션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날 독일 베를린 현지에서 콘티넨탈사와 콘티넨탈사 합작 설립한 이 회사가 출범식을 갖게 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팩 시스템을 개발, 생산할 계획이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본다면은 배터리 시장에서 어떤 어떤 실질적인 수익이 나거나 아니면 제품 개발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강세를 보인 이유가 안 좋은 어떤 시장 속에서, 안 좋은 업황 속에서 어떤 신규 모멘텀이 나왔다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짚어보게 된다면은 정유라든지 정유의 말 그대로 SK이노베이션, 정유와 어떤 가스에 한정이 돼 있던 어떤 사업이 차 배터리 시장까지 확대가 되게 되면서 좀 더 매출을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침쪽에 좀 시장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침쪽에서 나온 뉴스들 이렇게 좀 해석을 좀 하고 싶고요. 자, 그리고 화학업종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롯데케미칼이 마이너스 0.7%, OCI가 마이너스 0.5%, 금호석유가 마이너스 0.4%, 하나케미칼이 마이너스 1.8%, 최근에 실적 얘기가 나오고 있는 효성이 마이너스 1.35% 정도 현재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김선윤 대표가 철강, 기계, 그리고 금융 건설 쪽을 보겠습니다. 네, 철강부터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은 지금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가 마이너스 0.7%의 지금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수급적으로도 외국인들이 지금 이틀 연속 매도가 나온 상황에서 오늘도 일단 매도가 좀 확인이 되는 상황이고, 기관들의 매수가 좀 이어지긴 하지만서도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기관들이 이전부터 해서 꾸준하게 좀 매도세가 나와줬기 때문에 주가 역시 조금 탄력적으로 좀 반등을 받지 못하고 있는 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어느 정도 조금 해소가 되는 듯 싶었지만서도 아직은 그래도 아직 확인한 이후에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1분기에 대한 실적 예측치까지 좀 보시고서 대응하셔야 되지 않나 좀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 현대제철 역시 마찬가지 포스코와 이제 비슷한 차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현대제철도 마이너스 0.12% 약보합의 지금 상황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역시 조금 불안한 건 실적입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역시나 외국인들 6일 연속 지금 순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들도 매도세가 최근 들어서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주가 역시 지금 힘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에 이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반등폭을 확대하는 모습 확인하신 이후에 그때 이후에 좀 대응하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고려현이 크게 오늘 재미가 없는 모습입니다. 마이너스 1.36%의 상황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간은 이틀 연속 매도이긴 하지만서도 최근에 그래도 바닥권을 찍고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바로 전 고점 부근이었던 한 41만 원 부근을 뚫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됐지만서도 여지없이 오늘까지 해서 3일 연속 일단 하락폭을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가 아직 크게 반등하는 기미가 아직 안 보이기 때문에 역시나 차트상으로도 고점 라인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맞고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신 이후에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오늘 철강주 중에서도 크게 아직 이슈가 되는 종목은 없지만서도 세아베스틸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세아베스틸이 다시 한번 바닥권을 찍고서 지금 11월 달에 저점 부근이었던 박스권 부근이었던 가격대 바로 한 2만 5천 원 부근대를 찍고서 다시 한번 반등을 천천히 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수급상으로 다시 한번 기관들이 가격 메리트가 나와줬기 때문에 매수세가 4일 연속 들어와주고 있는 흐름이고요. 외국인들이 일단 3일 연속 매도가 나와주고 있지만서도 오늘 매수세가 아침부터 좀 강하게 들어와 줍니다. 그래서 당분간에 이런 세아베스틸 같은 종목이 그나마 철강주 중에서 조금은 낫지 않을까 좀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기계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기계 쪽에서는 오늘 두산 관련 기계주들이 크게 재미가 없는 흐름입니다. 자, 두산중공업 마이너스 0.43%,
두산인프라코어 마이너스 0.29% 둘 다 약보합권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급적으로도 두 종목 다 크게 이제 메리트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와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자, 중국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11월부터 해서 상해 지수와 비슷한 이제 상승폭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근데 박스권을 아직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모습에 조금 불안한 모습입니다. 자, 두산중공업을 말씀 좀 드리자면은 만약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가 오늘 가격대 46,500원 정도를 지키지 못하고 깨버리게 된다면은 박스권 이탈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 바로 그 전 저점 부분이었던 한 45,000원까지도 추세 이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역시나 좀 같은 그 차트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약간의 지금 흐름 자체가 좋지는 않다는 거 좀 참고하시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고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역시나 오늘 가격이 아닌 한 16,500원 정도가 깨지면은 그때는 추세 이탈이라는 거 좀 참고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나마 오늘 현대 엘리베이터가 조금 1.48% 정도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103,000원 부근입니다. 하지만 주가 역시 M&A 이슈 이후에 큰 폭의 좀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뚜렷하게 상승 모멘텀을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10만원 아래로도 깨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수급상으로도 기관들 지금 굉장히 매도세가 최근 들어서 강하게 나와줬었고 외국인들도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다가 여지없이 차익 실현하는 차트가 깨지고 난 이후에 차익 실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터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그 전부터 계속 매도 사인을 드렸는데 일단 오늘도 조금은 좀 매도를 하셔야 되는 타이밍이 아닐까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건설 쪽으로 가볼게요. 자, 오늘 이제 건설주가 상당히 좀 많이 오릅니다. 작은 건설주들이 많이 올라주고 있는데 지금 금호산업 같은 경우도 일단은 그 매각 소식 때문에 지분 매각 소식 때문에 베트남에 있는 복합 상가 매각 소식 때문에 주가가 6% 이상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자, 1,500원부터 해서 주가가 지금 쉬지 않고 지금 올라가서 벌써 4,500원까지 지금 도달하는 상황인데 지금 뭐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일단 해답은 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자, 기관들이 강하게 지금 매도가 서서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금호산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조심스럽게 매도 관점으로 조금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 좀 드리겠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서도 자, 그 전 고점 부근에 해당하는 부분이 일단 뭐 한 7,000원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역시나 일단 지금 현 상황이 200일선을 뚫고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절반 정도 매도하시라는 좀 의견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동양건설도 오늘 좀 많이 오릅니다. 이제 뭐 중소형 건설사들이 대부분 상승폭을 같이 키워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크게 눈여볼 만한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좀 동부건설 쪽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자, 발전소 때문에 동부그룹주가 대부분 오늘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특히 동부건설이 오늘 상한가 일단 안착한 흐름입니다. 이 상승폭이 지금 꾸준하게 12월부터 이어져 오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오늘 상한가 기록해주면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역시나 걸리는 부분이 바로 그 저점 부분에 해당하는 고점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9월달부터 시작한 모습 9월달에 10월달에 보여줬던 그 가격대가 바로 4,500원 라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4,700~800원 정도를 내일 뚫고 올라가서 안착을 해준다면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서도 조금은 조심스럽게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은행 쪽으로 가볼게요. 자, 은행주들의 흐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은행주들, 지금 제2의 재정준비 문제로 인해서 약간 좀 불안한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서도 그래도 다시 한번 조금 그게 3개월 연장되었기 때문에 약간 은행주들의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약간 저가 메리트도 발생을 한 부분이 있고,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바로 전고점 부분, 47,000원 부분을 뚫고 갈지에 대한 여부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아직 차트가 깨지지 않고서 꾸준하게 은행주 전반에 걸쳐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은행주는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증권주 같은 경우가 뭐 크게 좀 하락하는 모습은 좀 보이지 않지만서도 그래도 최근에 차트 흐름 자체가 조금 꺾인 모습입니다. 역시나 지수 따라가는 모습. 자, 지수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아직 모멘텀 자체가 조금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닝 시즌 이후에나 증권주들은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통신유통 음식료 업종의 흐름입니다. 네, 시장이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이제 살펴본 뭐 통신이나 유통업종 같은 경우에 좀 흐름은 그렇게 좀 좋지가 않습니다. 자, 통신업종이 마이너스 0.28% 정도 현재 업종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통업종도 지금 현재 0.45% 정도 현재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기가스 업종도 마찬가지로 현재 1.65% 정도 큰 폭의 좀 하락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특징적이라 봐야 될
될 것 같고요. 상승한 업종 같은 경우에 뭐 유일하게 음식료 쪽만 0.08% 이거 뭐 상승이라 할 수도 없겠지만 뭐 보합권 흐름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특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공석 강보는 그게 크게 뭐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동양 그룹에서 뭐 삼척 화력발전소 수주된 얘기 나오게 되면서 동양 그룹도 전체적으로 시멘트 업종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시적인 어떤 테마성 흐름이나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업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큰 흐름은 없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유통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롯데쇼핑이 현재 마이너스 0.9% 그리고 이마트가 마이너스 1.27% 정도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마트는 좀 아침 쪽에서 안 좋은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뭐 이마트 뭐 직원 사찰 파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마트가 그 최근에 그 직원의 뭐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어떤 감시하는 듯한 내용에 대한 문건이 뭐 대량 유출이 되게 되면서 상당히 논란이 현재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고용노동부라든지 어떤 정치권에서 어떤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사실로 밝혀지게 된다면은 뭐 이마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떤 정부 규제 리스크로 해서 추가적인 하락은 좀 불보듯이 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은 계열사를 하고 있는 신세계 백화점도 마찬가지로 좀 불통이 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향후의 추이를 좀 유심히 좀 관찰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 그리고 신세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요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추이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종목의 어떤 대응을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뭐 이마트 같은 게 아침 쪽 1.27% 정도 하락을 하고 있지만 뭐 신세계는 그래도 견조하게 뭐 0.4% 정도 강박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한번 특징적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롯데쇼핑이 마이너스 0.9%, 현대백화점이 마이너스 1.7% 정도 이제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어떤 유통 관련주를 할 수 있는 그 홈쇼핑 관련주를 할 수 있는 종목들, 뭐 현대홈쇼핑이 마이너스 0.75%, 그리고 CJ홈쇼핑이 마이너스 0.48% 정도 현재 하락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특징적으로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통업종이 좋지 않았었는데, 자, 음식료업종도 한번 살펴볼게요. 오리온이 지금 현재 보합권 흐름을 전체 보여주고 있고요. CJ제일제당이 0.8%, 그리고 롯데제과는 뭐 0.9% 정도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하지만 가격대 측면을 좀 보게 된다면은, 일단은 뭐 롯데제과 같은 경우는 롯데 제과 같은 경우에는 뭐 165만 원, 165만 원이라 할게요. 165만 원에서 뭐 170만 원 정도 현재 행보권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 좀 선방을 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뚜기가 0.8%, 최근의 흐름이 상당히 괜찮네요. 이전에도 일단 그 빙그레라든지 그리고 농심과 같이 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대안으로 오뚜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 지금도 좀 유효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상 같은 경우도 2%의 상당히 강한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자, 마지막으로 통신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통신업종은 저대로 그 업종 스캐닝을 한번 살펴봤듯이 상당히 좋지가 않았었는데 LG유플러스가 마이너스 0.6% 그리고 KT가 마이너스 0.4% 정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테마주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테마주는 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좀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자, 자전거 관련주들이 좀 많이 상승해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전거주가 이제 법적 교통수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삼천레 자전거가 7%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참 좋은 레저 5% 이상 좀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 그다음에 알톤 스포츠 2% 이상. 대부분의 이제 자전거 관련주들이 좀 상승해주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좀 걱정인 것은 단기적인 그런 이제 단기적인 이제 과대 상승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그냥 잔치로서 이제 매도할 준비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 만약에 이제 따라가실 분들이라면은 조금 이미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좀 접근하시기에는 이미 늦었지 않나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그 다음에 좀 전자결제주가 오늘 좀 소폭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사이버결제 4% 이상 좀 보여주고 있고, 다날 역시 2% 이상 상승, 그 다음에 KG 모빌리언스 2% 이상의 상승폭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게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무선 충전주들이 또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갤럭시 S4, 자, 갤럭시 S3가 나올 때 무선 충전 주들이 많이 올랐었는데 그때 좀 단기적으로 좀 이슈가 많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갤럭시 S3가 크게 일단 무선 충전 관련해서는 이슈가 안 됐기 때문에 이슈는 됐지만서도 크게 길게 가지 못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갤럭시 S4가 무선 충전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번 주가들이 움직여줍니다. 자, YG파워 11% 이상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크로바 하이텍 9% 이상 급등하는 모습, 자, RF텍 4% 이상 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갤럭시 S4가 한 4월쯤에 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역시 뭐 관련주들 역시나 조금씩 상승해주고 있다는 게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LED 좀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자, LED 쪽에서 오늘 뭐 서울반도체 2% 이상 올라주고 있고 루멘스 3%, 그다음에 뭐 동보라이텍 4% 이상 좀 급등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올해 좀 기대감이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자, LED 조명 시장 21조 원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고, 또 하나 루멘스 같은 종목은 실적이 또 워낙에 좀 양호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긴 한데요. 관심 테마로는 무선 충전주들과 그다음에 LED 테마주가 그나마 접근하기 좀 양호한 종목들이 아닌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KIC 투자자문의 김성원 이사와 또 전체적인 투자 전략 짜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현재 시황부터 살펴주십시오. 네, 미 증시는 부진한 소비 심리 지수로 혼조세 마감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0포인트 정도 약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2012년 4분기 GDP 성장률 7.8%로 3분기 7.4%를 저점으로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제한적일지라도 2013년 중국 경제가 2012년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고, 춘절과 전인대를 전후해서 소비 진작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발 홍풍이 불어올지 귀추를 주목할 시점입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하실 회사는 어디를 준비하셨습니까? 네, 국내 대표 IT 기업인 LG전자입니다. 사업 구조는 TV,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 사업부와 휴대폰 등 모바일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사업부인 MC 사업부는 교체 수요 비중이 높고 수출 비중이 높아 환율 영향도 크고 트렌드를 빨리 따라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동안 LG 스마트폰은 애플과 삼성전자 틈바구니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심지어 한때 펜텍의 베가 시리즈에도 밀리는 형국이었는데요. 작년 그룹 역량이 총 집결된 옵티머스 G 출시 이후 점차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LG U 플러스 구매 내역서도 삼성과 LG 휴대폰 구매 비중이 2012년 8대2 정도에서 최근 6대4 정도로 높아지고 있어 긍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LG전자 2012년도의 실적 추이 그리고 앞으로 2013년도 이후 향후 매출 전망은 어떻게 나올까요? 네, 스마트폰 출하량이 작년 3분기 21% 증가한 700만 대를 달성했고 4분기에도 826만 대로 3분기 연속 상승하며 실질적인 글로벌 스마트폰 3위권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전 부문의 경우에는 4분기 성수기에 진입하면서 영업이익 1,568억 원, 당기순이익 1,242억 원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2012년 연간으로 당기순이익이 재작년 적자에서 6,594억 원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점차 LG의 예전 위상을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라 2013년도에는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10% 내외 상승이 예상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LG전자 가격대를 중심으로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네, 현 주가는 12개월 예상 PER 10배, PBR 1.03배로 밸류에이션은 저평가입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작년 100만 원에서 150만 원대까지 승승장구하는 사이 LG전자는 9만 원에서 5만 5천 원 사이 내에서 등락을 보였는데요. 5만 원대 쌍바닥은 2012년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올해 실적 전망대로 주가도 점차 호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7만 원 초반에는 아직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으로 보입니다. 매수가 7만 3천 원에서 7만 4천 원, 목표가 8만 5천 원, 손절가 7만 원 제시합니다. 네, 이 7만 원 초중반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대라는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원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정태근 팀장, 김성윤 대표 두 분 전문가께서도 함께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11시부터 종목 킥 서비스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전화와 문자로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자, 2부에서는 상승장으로의 전환 기대하면서 잠시 후 뵙겠습니다.